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국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해와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안의 모듬이 발표를 준비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공부해 봤습니다. 또한 청자로서 이 발표를 들은 청자의 입장에서 발표에 활용된 어떤 매체 자료의 적절성과 효과를 평가해 보는 활동까지 우리가 모두 잘 거쳐왔는데요. 오늘은 이해와 탐구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모둠별 발표를 준비하고 실제로 발표해 보는 활동을 여러분들 이제 직접 해보셔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발표하는 건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모둠 활동하는 건 더더욱이나 어렵다 보니 그냥 한번 이런 여러분들이 직접 발표를 할 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교과서 128쪽을 봐주세요. 문제 해결과 적용 부분입니다. 자,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라는 건데 모둠별로 발표 주제를 정하여 발표 계획을 세워보자 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 지안의 모둠이 발표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발표 계획하기 단계에서 토의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둠끼리 어떤 발표를 준비한다 라고 하면은 먼저 예상 청중 그리고 발표 목적, 발표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예상 청중을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들의 지적 수준 그리고 관심사, 어떤 상황, 요구, 심리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들의 관심사에 적절한 그리고 청중의 예상 청중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발표 목적과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 배웠었죠. 자, 주의사항은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명확히 정해야 발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제는 항상 예상 청중의 지식 수준과 관심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정하되 구체적이면서도 참신한 성격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발표 계획 단계를 잘 거쳐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표 계획을 통해 발표 목적 주제가 구체적으로 잡혔으면 이제 발표 계획을 고려해서 발표할 내용을 선정해 봐야 되겠죠. 일단 자료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발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할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주의사항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발표 내용을 위해 자료를 조사할 때는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상 청중의 수준, 지식 수준에 적합한 것을 골라야 하고요. 정보에 왜곡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매체 자료는 기존에 만든 자료를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영상을 직접 찍은 걸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직접 찍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체 자료를 직접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기존 자료를 활용할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객관적이면서도 신뢰할 만한, 즉 믿을 만한 자료를 선택을 해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윤리에 맞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길 바랍니다. 발표 자료를 찾고 발표에 필요한 내용을 선정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되겠죠. 발표 계율을 작성하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발표의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 따라서 이 말해야 하는 내용을 점검을 해야 하고요. 또한 선정한 자료를 가지고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날 수 있게끔 내용을 잘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또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활용할 매체 자료를 미리 한번 선정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걸 어디에 쓸 것인지를 개요에 적어두면 좋은데요. 주로 이제 통계 자료나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또 실물이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는 사진이나 그림 또는 동영상 같은 시청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발표 내용과 주제, 목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활용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개요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매체 자료를 직접 만들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매체 자료는 기존의 것을 활용해도 되고 직접 만들어서 활용을 해도 좋은데, 단 기존의 것을 활용할 때는 분명히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발표 개요까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발표 개요를 참고하면서 실제 발표문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대본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작성을 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좀 조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 발표 시간이 길면 청중들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핵심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좀 효과적으로 발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보다는 최대 집중도가 높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시간 분배를 하는 것도 미리 연습을 해야지만 잘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발표까지 이어가는 거죠. 발표문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발표 스토리보드라던가 발표 개요표 등의 형태를 활용을 해서 발표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많이 떨리잖아요, 발표를 할 때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본을 한번 써서 연습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할 때 너무 발표문에 왜 시선 꽂고 그냥 계속 발표문을 진짜 쭉 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대로 읽기보다는 적절한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발표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실제 발표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언어적,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발표문을 연습을 할 때 좀 이렇게 잘 활용해 보는 연습도 같이 병행을 하면 좀 더 완성도 높은 발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발표를 듣는 청중들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발표를 평가하면서 들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을 때 매체 자료가 잘 활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매체 자료가 발표 내용과 상황에 적절한지, 청중의 주의와 흥미를 끌만한지, 그리고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계속적으로 판단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평가 기준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발표를 듣는 사람들은 이 평가 기준에 맞춰서 비판적으로 발표를 평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 관련 소단원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교과서 132쪽으로 넘어가서 정리와 점검 부분의 문제를 풀고 완전히 끝을 내겠습니다. 정리와 점검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맞는 말에 O, 틀린 말은 X에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1번, 발표를 할 때는 조사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렇죠. 틀린 말이죠. 조사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게끔 내용을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체 자료는 발표한 내용과 상황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OX? 그렇죠. 정답은 O입니다.
자, 발표자는 청중에게 예의를 갖추고 적절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관심, 주제, 출처, 효과, 예상, 정중 이렇게 5가지의 말이 있네요. 자, 그런데 빈칸은 4개니까 하나는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겠네. 자, 그러면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발표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이것을 분석하고 발표 목적을 고려하여 이것을 정한다. 자, 답이 바로 나와야죠? 네, 바로 첫 번째 네모 박스에는 예상 청중을 분석하고 발표 목적을 고려하여 뭐를 정해야 합니까? 그렇죠.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발표에 활용한 정보와 자료는 반드시 이것을 밝혀 정보 활용 윤리를 지킨다. 뭐를 밝혀야 된다? 그렇죠. 출처를 밝혀야 되겠죠. 매체 자료는 청중에 이것을 끌거나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뭐겠습니까? 그렇죠. 관심을 끌거나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132쪽에 나도 선생님이라는 부분 있죠. 짝과 함께 매체 자료를 활용한 발표, 강연, 뉴스, 광고 등의 동영상을 찾아서 보고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서로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등교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그냥 뭐 딱히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지안의 발표를 봤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했던 그 문제 이해와 탐구 문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133쪽의 관용 표현, 어휘력 높이기에서 관용 표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몸과 관련한 관용 표현이다. 뜻을 살펴보고 빈칸에 적절한 관용구를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눈에 차다, 머리를 식히다, 가슴이 내려앉다, 어깨를 나란히 하다, 다리를 놓다, 발이 빠르다, 되게 많죠. 신체와 관련된 관용 표현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뭐 손과 관련된 것도 많죠. 그 음식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드시는 분들 어떻다라고 표현해요. 손이 크다. 그리고 인맥이 넓은 사람을 발이 넓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신체 표현과 신체를 활용한 어떤 관용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울리는 말을 넣으면 되겠네요. 빈칸에. 자, 그러면 어울리는 관용구를 한번 넣어 볼까요? 민수의 응급조치로 큰 고비를 넘겼다. 근데 어떤 응급조치가 말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발빠른 응급조치로 큰 고비를 넘겼다. 자, 그 다음에 윤희와 나는 숙제를 마무리했대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숙제를 마무리할 때가 제일 낫겠습니까? 6개 중에서. 같은 목적으로 윤희와 나가 함께 일하다 라는 뜻을 가진 어깨를 나란히 하여 숙제를 마무리했다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겠죠? 그는 사윗감으로 어머니 모양이었다. 자, 어머니 사윗감의 자격으로 어머니 눈에 만족스러웠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될 테니까 눈에 차는 모양이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지인은이군요. 자, 지인은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말에 어땠다. 그렇죠. 가슴이 내려앉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정은이가 중간에서 일이 잘 해결되었다. 뭘 했다. 그렇죠. 다리를 놓아서 일이 잘 해결되었다. 그 다음에 공원에 나가서 기분이 좋아졌다는데 뭐하니까 기분이 좋아졌겠어요. 그렇죠. 머리를 식히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몸과 관련된 그 관용 표현은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도 아까 손이 크다, 발이 넓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눈꺼풀이 시다, 그 외 사랑이나 좋아하는 감정에 빠져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 그럴 때 눈꺼풀 씌었다 막 이러죠. 그 다음에 귀가 왜 소문에 자주 휘둘리는 사람들 귀가 어떻다
얇다. 그쵸? 그 다음에 귀에 딱지 한 줄 정도로 얘기한다 할 때 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 들었어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왜 우리가 그 좀 뭐라고 하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한테 야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라고 입에 발린 말 하지 마 막 이런 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라는 거, 우리 손이 크다 뭐 이런 표현들 있었죠. 신체와 관련된 어떤 관용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말로 소단원 1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문법 단원 하나 나갈 건데요.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 뭔가 우리 고유의 언어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한글은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굉장히 그 우수성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면서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